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대수 11주차 스터디이고요. 오늘 발표해 주실 첫 번째 선생님은 기독교 선생님입니다.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그 이야기 자체가 그 지난주에 했던 그 얘기의 어떤 연장선처럼 느껴져서 지난주 얘기부터 살짝 하고 시작을 할게요. 먼저 이 포셋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조건이 세 개가 있었죠. 하나가 어떤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에세의 원수인 자기 자신은. 그리고 만약에 A와 B가 관계를 맺고 B가 A와도 관계를 맺으면 A와 B는 같다. 그리고 세 번째가 A, B가 관계를 맺고 B, C가 관계를 맺으면 H도 관계를 맺는다. 라는 거였는데 약간 제가 조금 신기했던 건 그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원소를 어디 집합에서 뽑아주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2번, 3번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조금 신기했어요. 그리고 약간 2번 같은 경우는 대충 약간 표현을 해보자면 일단 1하고 2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또 2하고 1이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는다면 이런 거 안 된다는 게 이제 이번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그길 찾는다는 느낌으로 상상을 해봤는데 첫 번째 거는 뭐 크게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아서 두 번째, 세 번째를 그림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먼저 그게 가정문이니까 A와 B가 꼭 관계를 안 맺어도 되는 거잖아요. A, B와 B, A가. 그러면 만약에 길을 찾아간다는 생각에서 이런 관계 없이 길을 찾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안산에 간다고 하면은 안산 IC를 거쳐서 안산을 가면 조금 가기 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안산으로 가려고 하면은, 제가 A에서 출발한다고 했을 때 여기로도 갈 수도 있고, 여기로도 갈 수도 있고, 여기로도 갈 수도 있고, 되게 갈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가정을 만족한다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A가 B랑 관계를 맺는다는 건 이 위에 이 하살표 그림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B와 A가 관계를 맺는다는 건 이런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A가 B랑 관계를 맺고 B가 A랑 관계를 맺는다면 A, B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거랑 이거는 결국 이렇게 하나로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조금 더 그림을 잘 그린 쪽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어떤 A, B가 있을 때 이 A, B는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결국 똑같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 2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3번은 이것도 똑같이 어떤 관계가 없이 길을 찾으려고 하면은 이 A라는 지점에서 갈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가정을 충족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이 풀을 한번 봐보면 A, B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B, C가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A, C도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 이런 식으로 전 상상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런 걸 한번 가지고 다음 이제 토탈리 월드 셋을 볼게요. 토탈리 월드 셋은 그 어떤 위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포셋이 있고 그 포셋이 어떤 조건을 하나 만족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A, B, S라는 집합에서 A, B를 그 포셋에서 A, B를 뽑아주고 이 A, B가 A가 B랑 관계를 맺든 B가 A랑 관계를 맺든 적어도 하나는 관계를 맺는다가 어떤 토탈 월드 셋의 정의인 거잖아요. 여기서 조금 신기한 게 위에서는 그냥 이 포셋 정의할 때는 그 2번, 3번 같은 경우는 어느 집합에서 뽑아주는지 안 적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 어느 집합에서 뽑아주는지 적혀 있죠. 포셋이 정의돼서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게 조금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위에서처럼 어떤 그림으로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똑같이 푸니까 이걸 만족 안 한다고 하면은 역시 이렇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되게 방향의 선택지가 많아지는데 이 if를 만족한다고 하면은 A와 B가 관계를 맺는 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S라는 집합에서 이렇게 A, B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이 B가 A랑 관계를 맺는다는 건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둘 중 하나는 일단 무조건 둬야 한다라는 게 일단 토탈리 올드 셋의 그 내용이었죠. 그리고 여기 어떤 또 포셋이 있을 때 이 포셋 안에서 알파를 뽑아주면 포셋에 있는 알파가 뭐 맥시멀이라고 하는데 언제 맥시멀이냐면 그 이 어떤 베타와 관계가 가지면 A, 그러니까 알파가 뭐 이런 식으로 베타와 관계를 맺으면 그 알파와 베타가 같다. 이럴 때 이 알파가 맥시멀이라고 하는데 전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대충 이 위에 있는 여기 있는 파절 월드셋에 있는 이 두 번째 조건에서 그냥 이거 하나만 없어진 게 아까 있었던 그 정의된 내용인가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건 저도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아직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 제가 받아들이고 있냐면 여기서도 똑같이 어떤 그 베타를 어디서 뽑아주는지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알파는 S에서 뽑아준다고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뭐 이 알파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이런 화살표들을 그냥 화살표가 아니라 S라는 지파의 어떤 한 점으로 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나라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체인을 정했는데 체인은 이제 그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죠. 먼저 일단 체인은 어떤 포셋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고 그 이 포셋이 어떤 부분 집합이어야 되냐면 토탈리 올드드 셋인 부분 집합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림을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어떤 S라는 집합에서 두 개의 원소가 존재한다면 뭐 이렇게 관계를 맺든 이렇게 관계를 맺든 하나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게 어떤 체인의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포셋이니까 일단 A는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만약에 이 A가 B와 관계를 맺거나 B가 관계를 맺거나 그런 식의 경우에는 이제 결국엔 이 화살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그림으로 아까 앞에서 상상을 했으니까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 하나로 퉁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A가 B랑 관계를 맺고 B가 C와 관계를 맺는다 요소도 아까 위에서처럼 그냥 그 뭐 IC 거쳐서 안선으로 가는 그런 느낌으로 상상을 했으니까 똑같이 이런 분홍색 화살표로 퉁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게 토탈리 ordered set이야 되니까 어 이걸 만족하거나 뭐 이걸 만족하거나 둘 중 하나를 만족해야 되는데 그림에서는 이걸 만족하게 그려놨으니까 결국 이런 초록색은 체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존스렛마다 그 어떤 집합에 아무 체인이나 뽑아주든 그건 이제 S라는 집합에 워커바운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S의 원수 중 맥시멀한 게 존재한다라는 게 존스렛마였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정리가 먼저 나오는 게 어떤 벡터 스페이스에서 어떤 S라는 집합을 제가 골라줘요. 근데 어떻게 골라줄 거냐면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게 줄 때 그러면 이걸 포함하는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S라는 집합을 포함하는 그 집합이 존재하는 거죠. 그 M이라는 그런 집합이 존재하는데 그 M은 어때야 되냐? 상태가 맥시멀해야 된다라는 게 어떤 이 정리 1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 쓰니까 더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서 결국 이 정리 1번의 그 구성 요소는 먼저 S라는 집합을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 뽑아주는데 어떻게 뽑아줘야 되냐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게 뽑아줘야 되는 게 1번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이 그럴 때 어떤 이 아까 뽑아준 S라는 걸 포함하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그런 집합이 또 하나 있는 거죠. 근데 걔가 맥시멀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정리 1번의 조건, 그러니까 그 필요한 요소 세 가지인 거죠. 들어있는 요소 세 가지인 거죠. 그럼 이걸 이제 얘기하려고 그 영상에서 어떤 그 집합들을 또 모아줬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이 위에 있는 정리랑 잘 매칭이 되나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먼저 이 집합을 뽑아주는 방식이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게 그 A를 뽑아주고, 이게 약간 이거랑 조금 비슷해 보이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이 S라는 집합을 뽑아주고 동시에 뭘 만족해야 되냐면 이 A는 그 S라는 집합을 그 포함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이 A 자체가 S라는 집합 그 자체가 될 수가 있는 거고 S라는 집합이 A의 원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여기 위에서 약간 빠진 게 결국 이 맥시멀이라는 그 요소가 조금 빠진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약간 느낌이 오는 게 이게 이거랑 관련이 있으니까 결국 이 맥시멀이 요 안으로 이렇게 넣어져가지고 아니, 약간 범위를 더 넓혀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원래는 그 M이라는 맥시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고 S라는 걸 포함하는 A라는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 그리고 그 중에 맥시멀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다. 약간 집합을 정의한 방식을 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네, 일단 인디펜던트한 걸 다 모아주고 그 중에서 맥시멀이 있는지 보겠다. 라는 느낌으로 이런 집합이 정의됐다라고 일단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제 이제 존스렛마에 의존해서 이게 어떤 기저 같은 게 증명된다고 했으니까 존스렛마 쓰려고 아무 체인을 한번 잡아줄게요. 제가 여기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보려고 약간 노력을 해봤는데 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 토탈리 올드 셋은 그 어느 원소든 다 가져온다면 걔네끼리 관계 하나는 맺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전체 그 3차원이 빨간색 형광 표시된 이거 자체가 체인이라고 제가 한다면 체인은 토탈리 올드 셋이니까 뭐 얘나 얘든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얘랑 얘는 좀 관계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내가 잘못 상상을 했나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약간 여기서 제가 뭐라고 지금 혼자 우겨봤냐면 아까 한 내용이죠. 진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얘랑 얘는 관계를 안 맺는다고 했는데 아까 위에서 이런 화살표로 관계를 맺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만약에 이런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있는 이런 화살표가 존재한다면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우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고 체인을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건 당연히 어떤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무튼 그래서 이런 그 위에서 정의한 집합에서 그 체인들을 뽑아줄 거예요. 네. 강성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지금 여기 큐브를 그리신 게 혹시 R3를 생각을 하고 그리신 건가요? 아, 네. R3를 생각하고 일단 그 R3의 일부인 이제 일자리를 대해서 한번 여기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오늘 주제에서 다루고 있는 이 셋이라는 게 뭐 파셜리 오더드가 됐든 토털리 오더드가 됐든 이 셋이라는 것은 벡터들의 집합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벡터가 아니라 벡터들의 집합이잖아요. 다루고 있는 거는. 네네. 그러면은 어떤 그 대소 관계 또는 포함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벡터 간의 비교가 아니라 벡터를 담고 있는 그 집합 간의 비교라고 봐야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두 개의 벡터가 관계를 맺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어떤, 제가 지금 그 말씀이, 그 제가 이해를 할랑말랑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벡터 간의 관계가 아니라 벡터 간의 뭐 포함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시 그러니까 한번 혹시. 그 네. 벡터 어 결국은 뭐 대소 관계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집합 간의 그 인클루전 관계라고 봐도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집합의 대소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네. 실제로 대소 비교를 한다기보다는 어디가 어디의 부분 집합이냐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파셜리하게는 오더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파셜리 오더드 셋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비교를 한다는 것은 벡터 간의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벡터를 원소로 갖는 어떤 두 개의 집합을 비교를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그 어, 이런 그 벡터 하나가 들어있는 이런 집합을 가지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럼 지금 토털리 오더드 셋을 만들려고 지금 이 슬라이드가 나온 건가요? 네네. 저는 그 체인을 한번 그러니까 그 체인을 투털리 월드스 셋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렇게 해보니까 그 얘네 둘 간의 어떤 관계는, 이 네, 빨간색 점끼리의 관계는 네네.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 토털리 오더드라는 것도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체인을 그러니까 토털리 오더드인 어떤 체인을 잡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작은 집합이 있고 여기에 어떤 벡터가 몇 개 추가된 더 큰 집합이 있고 또 거기에 벡터 몇 개 더 추가된 더 큰 집합이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체인이 아, 만들어질 텐데 그 이런 벡터 하나가 들어있는 집합 간의 비교를 그러니까 그걸 벡터 하나가 들어있는 집합을 이용해서 토털리 오더드 셋을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건 생각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약간 투털리 월드가 되려면 이 다 연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었던 거거든요. 내가 그 말씀해주신 그런 어떤 포함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되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약간 토탈리 월드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런 연결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우길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어떤 이제 포함되면서 이제 토탈리 월드가 생긴다라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굳이 이렇게 여기를 꼭 연결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토털리 오더드 셋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0,0만 들어있는 집합, 그다음에 0,0과 1,0이 들어있는 집합, 그다음에 0,0, 1,0, 1,1이 들어있는 집합. 이렇게 세 개는 체인이 되겠죠. 또는 뭐 다른 체인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우리가 뭐 벡터의 포함 관계는 그 얼마든지 원소를 추가하면서 더 큰 음, 집합을 만들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저는 체인을 이해를 했고요. 이 그림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인 건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 이런 체인 자체를 좀 어떤 이제
공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노트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마저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 잠시만요. 네. 이거에 잠시만요. 제가 지금 약간 뭘 조금 순간 헷갈린 것 같은데. 음,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느낌이냐면 요 그림 자체가 요거 자체가 정의해준 그 여기서 정해있는 U라는 집합이 되는 거고 이 U라는 집합 안에서 어떤 이런 체인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런 체인도 있고 이런 체인도 있고 이런 체인도 있고 아니면 이런 전체가 되는 이런 체인도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런 상상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U라는 집합은 이제 그 A들의 모임이고 A는 이제 인디펜던트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연벡터가 아닌 벡터들은 다 인디펜던트잖아요. 어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A들을 모인 게 그런 A들을 모은 게 제가 여기서 그린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뭐 R3가 되는 거죠. 그런 A들을 이제 모아준다고 치면은 일단 1000, 0100, 010, 001 이런 것도 이제 모아줄 수가 있겠죠. 왜냐면 얘는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니까. 그리고 이제 물론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A가 S라는 걸 이제 부분 집합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A 자체가 그 S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S를 포함하는 어떤 집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거니까 이 경우는 A 자체가 S가 되는 그런 경우겠죠. 두 번째로 이제 A가 S를 포함하는 경우면서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경우들을 이런 식으로 또 모아줄 수가 있겠죠. 이런 AI들을 모은 게 이제 여기 있는 U가 되는 거고 이걸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복사를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A들을 모은 게 여기서 정의해준 그 U가 되는 거죠. 근데 이 A는 이제 체인의 어떤 그 원소로 지금 여기 적혀 있으니까 여기 어 사실 여기서 A2라는 걸 뽑아주고 또 여기서 A4라는 걸 뽑아주고 여기서 뭐 A7이라는 걸 뽑아주고 그러면 약간 대충 그림상 여기를 이렇게 모으면은 이 안에 어떤 각각 A들이 A2, A4, A7 이런 식으로 들어있으니까 여기가 결국 체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이 그림을 그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 이 그 뭐냐 여기 이 그려져 있는 이 R3에서 그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을 다 그 모아준 것도 결국엔 여기 A가 이제 체인의 원소라는 이것 때문에 이 전체도 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다 모아준 어떤 그 전체 집합도 결국에는 체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만약에 체인을 제가 여기서 체인이 그 A를 여기서 뭐 100하고 여기 010이랑 001 이런 식으로 뽑아주면은 이게 뭔가 R3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 체인이 굳이 이 3차원일 필요는 또 없는 거죠. 그냥 제가 어떤 이런 여기서 있는 이런 평면을 그리고 이 평면에서 이런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을 모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어떤 평면이 아니라 직선에서 그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을 직선이 조금 그렇긴 하겠지만 네, 윤선 선생님 말씀해 그, 주세요. 저 앞에 페이지부터 좀 다시 봐주시면은, 지금 이것도 V를 여기서 말하는 V는 R3인 거죠? 네. 맞나요? 아, 여기 이 부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어, 아니요. 여기 큐브 옆에 써져 있는 V요. 아, 이거는 제가 N이라고 쓴 겁니다. 네. 지금, 지금 다루고 있는 이 공간 자체가 R3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R3의 벡터를 말씀하시는 게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제가, 네, 네. 제가 이걸 이상하게 썼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R3에서 고를 수 있는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벡터는 최대 3개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그 중간보다 조금 밑에 있는 A는 100, 010, 001, 021, 003 이거는 이미 리니얼 인디펜던트가 아닌데 이렇게 고르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벡터 5개 써져 있는 부분이야. 아, 여기요? 네. 아, 그러니까 이걸 그 벡터 한 개로만 보는 거죠. 이 벡터 이거 자체는 얘만 놓고 보면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잖아요. 네. 네. 여기 100 곱하기 x 하면은 이제 0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런 A들은 이제 A가 S가 되는 그런 녀석들이라는 거죠. 여기 위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 네, 여기 있네요. 네. 여기 보면은 네. A가 S를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A 자체가 S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 S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집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100 이런 애들은 S 자체가 되는 어떤 A로 제가 쓴 거고, 네. 만약에 100, 010, 001, 이거는 이제 그 S를 원소로 가지는 어떤 그 A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밑에 아까 다시 그 그림에서 아, 네. 그 위에 큐브 나오는 그림. 예, 예. 여기서 S는 뭐죠? 아, 그 S를 이제 네. 여기서는 이걸 S라고 본 거고요. 네. 여기서는 요거 각각을 이제 다 S라고 본 거예요. S를 하나를 픽스해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요? 이 시어림 자체가?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시어림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은 벡터 공간 V는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 V의 부분 집합인 S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면 그다음에 뭐 맥시멀 M이 존재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맥시멀 M이 존재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증명의 맨 처음 보면은 그 S를 부분 집합으로 갖는 모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A들의 모음을 우리가 F라고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 S는 이미 하나를 픽스를 하고 그러니까 A마다 S가 다 다른 게 아니라 S를 하나 픽스하고 그 S를 가지고 부분 집합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A들을 그 모아서 음, F로 정의를 하겠다. 약간 이런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아까 큐브 그림은 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A를 잡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게 3바이 3 행렬처럼 쓴 부분도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 3바이 3 행렬은 R3의 원소가 아니거든요. 음. R3의 벡터가 아니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잠시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 S를 요거라 1000으로 이걸 S로 고정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쓰면은 X를 고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위에 100을 S라고 두면, 네. 그러면 밑에 그 100을 포함하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 A를 찾겠다는 거니까 밑에 A를 저렇게 쓰면 되겠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가 이제 이 S를 포함하고 있는 그 어떤 그 인디펜던트한 집합이 되는 거고 이 경우가 이제 S 그 자체가 되는 인디펜던트한 그런 경우가 되는 거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 마저 쓴 노트에도 문제가 많을 것 같긴 한데, 한번, 그래도 좀 빨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음, 그럼 여기서의 어떤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이유는, 여기 3차원 위에 있던 이 그림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 100이랑 여기 이 100, 010, 001이 들어있는 이 두 개의 집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를 보니까, 제가, 틀리게 쓴 것 같긴 한데, 아, 그러면 이걸, 여기 있는, 제가 지금 하나 듣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럼 여기 있는 이유를 제가 그 체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요거랑 요걸 이렇게 같이 있는 거라고 하면, 그럼 A가 또 체인에서 뽑는 거라, 음, 제가 아예 그 문장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잘 몰라서 이상하게 준비를 해버렸네요. 그럼 제가 그냥 다르게 준비한 대로 다시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여기서 그 밖에 이야기를 붙여서 하기에는 너무 이제 뭘 멀리 본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이제 제가 여기 있는 이 큐브를 체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체인에서 어떤 이런 A들이 있다, 이런 A들을 뽑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A들을 다시 이제 이런 A에서 다시 뭔가를 뽑는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준비한 조금 이상함을 느꼈어요. 이상함을 조금 많이 느껴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잘못 읽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었는데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그걸 다시 네, 한정수 선생님. 제가 공부했을 때는 이제 존 스렛마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무한 차원에서 기저가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유한 차원에서는 이제 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고 스팬했을 때 벡터 스페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어떤 노가다 방식으로 유한이니까 어떻게든 뭐 뽑을 수 있겠는데, 이 존 스렛마 같은 경우가 제가 좀 일주일 동안 공부해봤을 때는 이게 무한 차원에 대한 어떤 공리적인 측면에 대한 기저의 존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존 스렛마를 도입하는 걸로 좀 봤는데, 그 무한 차원인 경우가 일단 좀 첫 번째로 궁금하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무한 차원에서 어떻게 저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것들을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가? 그, 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무한 차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그냥 여기 그림 보면은 여기 제일 첫 번째 큐브를 보면은 0일 0이고 그 다음에 바로 네, 여기가 0일 0이고 그 다음이 바로 1일 0이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어떤 공간, 이 사이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그 포인트들이 안 찍혀 있다 보니까 이런 그 포인트들을 찍어줄 수 있게 만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한 차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런 상상, 이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런 이런 포인트들을 찍게 해주는 방식이 그 어떤 그 해석학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슈프리멈으로 이렇게 그 리미트 보내주는 그런 느낌처럼 이것도 뭔가 짐스렛마에서 얘기하는 그 맥시멀한 그 뭔가가 있다. 그걸로 또 이렇게 보내주는 그 극한 보내주는 그런 개념이 있나? 이런 식으로 저는 일단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 그 사이에 포인트들이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안 그러니까 돼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부분만 떼놓고 보면은 이 맨 위에 있는 부분만 떼놓고 보면은 엥? 네. 여기 1 다음에 바로 2가 나오는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여기 이쪽 부분만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간은 이제 사실상 비어있는 그런 느낌인 건데 여기를 이제 실수로 이런 식으로 메꿔주게 되면은 실수로 뭐 잡으면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메꿔주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무한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혹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전달이 됐을까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벡터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를, 그러니까 벡터 정의가 먼저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실수, 그러니까 뭐 R1을 만약에 벡터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그 R1이라는 벡터 공간은 기저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냥 아무 숫자 하나만 벡터로 잡으면은 그거 모든 그 R1 공간의 모든 벡터들은 그 하나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두 개만 잡으면 무조건 리니얼리 디펜던트가 돼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하려면은 이 공간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거기에서 벡터 무엇이 벡터냐? 우리의 벡터를 어떻게 그 벡터 공간 자체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그 부분이 먼저 잘 정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약간 잠시만요. 그게 제가 어디 아까
그러면 약간, 어, 어, 요, 여기는 이게 그 해석하에서 했던 북한 보내주는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아직 정리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약간 제가 무슨 그러니까 그 무한 차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 말을 잘 못 해드리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하던 얘기를 마저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원래 제가 그 생각했던 건 여기 이런 그 큐브 자체가 어떤 그 체인으로 생각을 했고 이 체인에서 그 인디펜던트한 그 S들을 뽑아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붙든 뭐 이렇게 붙든 그렇게 뽑아준 거 가지고 뭐 여기 있는 이런 식으로 뭐 제대로 얘기를 했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러면 마저 일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체인에서 제가 어떤 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화살표를 골라준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 화살표의 어떤 시작되는 지점이랑 끝나는 지점이 있을 테니까 그것들이 이제 V라고 얘기를 해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준비하면서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시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 그럼 이런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는 어떻게 그 이해를 했었냐면 이 0벡터는 이제 어떤 A를 잡아주나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인 거잖아요. 이렇게 잡아줘도 0벡터가 있고, 또 이렇게 잡아줘도 0벡터가 있고, 이렇게 잡아줘도 0벡터가 있으니까, 이건 항상 다 있는 거고, 그럼 여기 VI들을 AI에서 뽑아줬다고 하는데, 그럼 이 VI가 뭐가 되면 좋겠지 생각을 해보니까, 전 여기 있는 이 끝나는 점들이 VI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준스lem마를 보니까 그 어떤 그 어퍼 바운드가 돼 있고 거기에 대해 맥시멀한 알파가 존재한다라고 이게 존스레머인데 여기 있는 이 끝나는 이 점들이 맥시멀한 알파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럼 이제 맥시머랑 M이 존재하는데 그 M은 이 3차원으로 따지면은 이런 M이 되겠죠. 이런 M이 이제 맥시머랑 M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 정리 1번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이 맥시머랑 M이 한 개 있다고 적혀 있지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M은 제가 만약에 여기서는 뭐 100, 010, 001 이런 식으로 적었지만 뭐 조금 그림을 다르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줘도 이걸 이 맥시머랑 M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거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제가 그 큐브 자체를 체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체인이 1차원이 될 때, 2차원이 될 때 관련된 그런 그림들을 이제 그려왔었던 거고요. 그럼 이제 M이 베이시스가 되려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고 스팬에서 진짜 벡터 스페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제가 그때 처음에 이해했을 때는 그냥 정리 1번만 조금 이해를 하면은 그 나머지 내용은 다 정리 1번에 이렇게 따라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는 제가 정리 1번을 좀 제대로 이해한 줄 알고 그 나머지 내용을 사실상 정리 1번에 이어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굳이 이제 그 발표할 만큼 굳이 발표를 말을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굳이 그걸 이제 따로 노트로 만들어 보진 않았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해봤는데 역시나 존재가 많네요. 저는 일단 준비한 건 다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 발표 때는 보다 더 잘 정확히 공부하고 준비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좀 디스커션 타임을 좀 가져보고 싶은데요. 그,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번 주에 그 존스렛마로 하는 거를, 아, 정말 솔직히는 이제 잘 못했거든요. 공부를 정말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유한 차원에서 이제 기저가 존재하고, 그리고 어떤 기저의 개수가 불변량이라는 사실로 어떤 차원을 정의할 수 있는 거는 분명한데, 무한 차원 벡터 공간에서 존스렛마가 쓰이는 게 이제 그 이유인데, 그,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선생님 계시면은 좀 의견이 좀 듣고 싶습니다. 따로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그 번째로 이제 제가 준비한 노트 좀 공유해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그, 그러니까 이제 제가 풀지 못한 거는 그 무한 차원에 대해서 존 스렛마를 이용해 가지고 무한 차원의 그 어떤 기적의 어떤 존재성과 그 무한 차원도 존재한다. 어떤 기저의 불변량으로서 그 카디널리티가 똑같다.
라는 그 얘기를 이해를 하나도 못 했어요. 공부가 하나도 안 됐고, 책을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아시는 좀 분이 선생님이 계시면은 좀 코멘트를 듣고 싶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제가 그 영상 보고 이해한 바를 나눠보자면, 그, 이제,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라는 거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1차 독립이면서 생성하는 거를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존스 렛마를 이용해서 그러한 실제 1차 독립이면서 생성하는 집합을 항상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의 존재성이 증명이 되는 거죠. 존스 렛마를 가정했을 때 기저의 존재성이 보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차원이라는 값이 잘 정의되는 걸 보이는 과정이 있던데, 예를 들어 베이시스 B와 B 프라임을 잡았을 때, 두 베이시스의 카디널리티가 똑같다라는 거를 이제 영상에서는, 뭐랄까, 음, 그 건희 교수님이 어떻게 코멘트 하셨냐면, 유한 차원인 걸 가정하고 그냥 보이겠다라고 하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코멘트 하고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상 내용에서는 무한 차원일 때까지 포함한 증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어, 유한 차원 벡터 공간, 즉 그 파이나이트 베이시스를 갖는 그 공간에서는 베이시스를 잡으면 항상 그것은 파이나이트 베이시스고 카디널리티도 똑같다라는 거는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아, 네, 강성 교수님. 아, 네. 그냥 조금 한 가지 사례를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손을 들었는데요. 무한 차원, 우리에게 익숙한 무한 차원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딱 생각나는 게 함수 공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0부터 1, 0에서 1까지를 정의역으로 갖는 모든, 모든 함수인지 연속 함수만 되는지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이 함수들의 집합, 이것도 벡터 공간이에요. 임의의 함수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것도 벡터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벡터 공간의 기저는 뭐가 될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아마 답을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거 연희수 1, 2강 들으셨던 분은 이미 아실 내용이에요. 이 함수 공간의 이 벡터 공간의 기저가 뭐냐면은 사인 함수들의 집합이거든요. 소위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부르는. 왜냐하면 푸리에 트랜스폼이 결국은 임의의 함수를 우리가 그 사인 함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함수의 개수는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한 차원이란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다가 우리가 함, 내적은 정의하기 나름이잖아요. 이 함수들의 공간도 벡터 공간이라면 여기에다 우리가 내적을 잘 정의를 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이 내적을 이용해서 심지어 그 사인 함수들이 오소고널하다는 것도 우리 오소널하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무한 차원의 예시 중에서 딱 가장 친숙하다고 하면 좀 무서운 이름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런 거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 그 연희수 노트가 전체가 다 공개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연희수 노트에 그걸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이 정확하게 연희수 1, 2강에서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민석 선생님. 네, 저도 그냥 제가 이번에 이거 공부하면서 존 스렛마 관련해서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나누고 싶어서 손을 들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이제 차원을 얘기하기 앞서서 그냥 어떤 벡터 공간 V라는 게 있을 때, 이 V라는 것에서 베이시스라고 불리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이고 V라는 것을 스패내낼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애를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애가 존재하겠느냐를 보이기 위해서 이제 존스 렛마를 써서 아, 그런 애가 있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거고, 이제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런 애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애들은 항상 개수가 같구나를 이제 그 다음에 알게 돼서 그럼 그 개수를 얘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개수니까 그걸 이제 디멘전이라는 이름을 붙여보자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도 그 이제 조건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증명 방법, 그 카디널리티가 같다는 증명 방법을 이해해 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는 도저히 잘 못 이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결론적으로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게 됐는데, 요거는 그 프리드버그 책에는 이제 프리드버그 책에도 나와 있는 방법인데 제가 구글에서 찾다 보니까 슈타이니츠 익스체인지 렘마라는 이름의 어떤 정리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쉽게 보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프리드버그 책을 찾아보니까 프리드버그 책에도 그거를 이용한 증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요거는 이제 유한 차원. 그러니까 이제 유한일 때만 증명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무한 차원일 때도 증명할 수 있다고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그거는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거는 일단 보류 상태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한 차원일 때 카디널리티가 같다는데 그 증명할 때 쓰이는 그 슈타이니츠 익스체인지 렘마는 제가 위키피디아 주소를 따서 그 채팅창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혹시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면 이제 증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슬랙에 올려주시는 게 아마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유한 차원에 대한 얘기밖에 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한 차원은 좀 다음으로 미뤄둘 과제로 좀 남기고 그 유한 차원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기저의 존재성에 대한 얘기는 이제 존스 렘마로 해서 이제 기저가 벡터 공간에서 이제 기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영상에서 다뤘고 좀 그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제 방식으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틀린 부분이나 오해의 여지가 있으면 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좀 간단하게 그 어떤 기저가 있다고 존재한다고 치고 그, 그 베이시스 그러니까 베타라는 기저가 있을 때 어떤 그게 그 이제 베이시스의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원소, 임의의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를 베이시스의 유일한 리니얼 콤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를 좀 같이 한번 어떤 트레이닝 성격으로 좀 다뤄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분 계시나요? 이거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나요? 그 정확하게 제가 쓴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썼어요. 그 물론 여기서 이제 베이시스라는 말은 뭐 스팬하고 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고 그 여기서 이제 먼저 이 방향을 좀 볼까요? 이 방향. 이 오른쪽 방향으로 넘어가는 걸 보면은 어, 이 방향에서는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표현이 있다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임의의 임의의 원소를 뭐 예를 들어서 A1, V1 플러스 뭐 AM, VN 이라고도 해보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B1 V1 뭐 플러스 뭐 BN VN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어
이게 이제 뭐 그 넘기면은 V1 플러스 뭐 이런 이제 식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 식을 뭐야 bn vn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얘가 이제 어떤 0벡터로서 이제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도 하나의 어떤 그 V1, VN의 스팬인데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모든 AI-BI가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A1-B1도 0이고 그리고 A2-B2도 0이고 AN-BN도 다 0이니까 사실은 뭐 이제 A1, B1 같은 거고 A2, B2 같은 거고 쭉 가서 AN, 뭐 BN이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이제 역방향 같은 경우는 역 역방향은 어떻게 되죠? 역방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금 알고 있는 게 모든 원소를 어떤 그 베타라는 일단 여기서는 그러니까 베타가 기저인지를 밝혀야 되는 거죠. 베타가 기저인지를 밝혀야 되는데 거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어 지금 그러면 이제 활용해야 되는 게 어떻게 되죠? 활용해야 되는 게 그 예를 들어서 그 유일하게 표현이 된다고 했잖아요. 유일하게 표현이 된다고 했으니까 뭐 A1, V1 땡땡땡 뭐 AN, VN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0벡터 얘가 0벡터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표현이 된다고 했는데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그 자명한 표현이 있죠. 모든 모든 AI가 0이어야 된다. 그래서 I는 이제 뭐 1부터 N까지의 모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말 자체가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는 사실이잖아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한편 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는 사실에 그 모든 원소가 지금 V에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인즉슨 그 스팬 V 어떤 베타라는 어떤 집합을 했을 때 이게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뭘 얻은 거죠? 스팬 베타가 벡터 스페이스를 만들어낸다를 얻으니까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도 밝혔고 스팬 했을 때도 이제 V를 제너레이트 한다는 사실도 밝혔으니까 그 이제 그 어떤 베타라는 거는 베이시스다라는 거를 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은 이제 네, 강소연 선생님. 제 앞에 조금 놓쳤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의의 V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베타가 V를 스팬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거의 자명하다고 생각되는데 네. V의 표현이 유니크하다는 것에서부터 그 B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는 게 어떻게 나오는 건지 그 부분을 제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V가 이제 A1, V1 플러스 뭐 이렇게 유일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표현이 되는데 만약에 얘를 이제 0벡터라고 해보는 거예요. 0벡터라고 했을 때 왜냐면 이제 모든 그 벡터 스페이스에 있는 V에 대해한 거니까 0벡터도 당연히 존재할 거고 그래서 이제 0벡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지금 지금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리니얼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된 원소가 유일한 표현이라고 했어요. 근데 0이 되는 표현은 유일한 유리한 표현 중에서 자명한 표현이 딱 하나 있죠. 뭐가 있어? 얘도 0이고 얘가 다 0인 거. 자명한 게 하나 있죠. 그걸 어떻게 알죠? 왜냐하면은 모든 그러니까
모든 벡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납득이 되시죠? 그거는 알겠는데요. 네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모든 AI가 0인 게 그건 그러니까 분명한 자명한 솔루션인데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예, 유니크하다고 했으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사실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스팬 B를 했을 때 V라는 사실도 볼 수 있어서 둘은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거를 보였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좀 제가 한 번에 좀 적어놔가지고 좀 이해하기 힘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노란색 형광펜 친 거를 볼게요. 어떤 V의 सब셋이 있어요. 근데 유한계예요. 유한계인데 그 유한계를 스팬하면은 벡터 스페이스를 제너레이트 한대요. 그러면은 그 스팬한 सब셋 안에 반드시 기저가 존재하냐? 여기서도 이제 기저의 존재성을 논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결이 달라요. 아까는 존 스렛마로 그냥 무조건 기저가 무조건 있어. 그 뭐 어떤 맥시멀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셋이 있어라는 얘기와 다르게 약간 여기서는 그 반드시 제너레이트 하는 सब셋, 어떤 유한계로서 벡터 스페이스를 제너레이트 해내는 सब셋, 스팬했을 때 그 안에 기저는 반드시 존재한다. 는 사실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 이해가 되시죠? 기저가 존재하죠. 스팬 S 했을 때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하면은 거기 안에 반드시 기저가 있다. 라는 사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지기 전에 그, 이 부분 볼까요? 그러니까 S가 공집합이 아닌 경우, 그리고 S가 그 어떤 제로만 갖고 있는 그 싱글톤 셋인 경우는 배제를 해야 돼요. 왜 배제해야 되죠? 만약에 S가 공집합이라고 하면은 S가 공집합이면은 공집합 스팬하면은 뭐가 되죠? 그 제로 벡터 스페이스라 그러나요? 그게 되죠. 0만 갖는 벡터, 0으로만 이루어진 벡터 스페이스가 정의였거든요. 그렇게 정의하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좀 적어야겠다. 예를 들어서 S가 공집합이라고 하면은 이건 당연히 말이 되죠. 이거는 그 S의 이제 개수는 0일 테고, 그리고 지금 스팬 공집합을 하면은 그거 자체는 어떤 0으로만 표현된 어떤 벡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그 공집합 안에 여기서는 이제 기저가 공집합인 거죠. 기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공집합 안에는 뭐 공집합이 있으니까 뭐 되게 트리비얼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일단 케이스가 너무 트리비얼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맞긴 맞는데 뭐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냥 일단은 맞다고 치고 제껴놓고, 그리고 이제 그 S가 만약에 0으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약간 그 0이 아닌 모든 싱글톤 셋이면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인데 0이면은 리니얼리 디펜던트한 셋인 거죠. 맞나요? 0만 가지고 있는 놈은 유일하게 원소가 한 개인 그 집합들 중에서 0만 유일하게 리니얼리 디펜던트죠. 왜냐하면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 했을 때 어떤 C0은 얘가 굳이 0이 아니어도 되니까. 이거는 이제 1차 종속의 그 리니얼리 디펜던트의 정의니까. 그러니까 할 이야기가 없다.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는 트리비얼한 케이스. S가 공집합인 경우는 트리비얼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맞다고 치고 배제하고, 그리고 S가 0 하나로만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했을 때 얘 자체는 분명히 리니얼리 디펜던트이니까 아니니까 제외하고, 이 두 가지 상황은 제외를 하자.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고 싶은 게 어떤
유한계잖아요. S가 유한계잖아요. 유한계를 뽑은 सब셋이니까 여기서 맥시멀 리니얼 인디펜던트 셋을 잡는 거예요. 못 잡을 게 뭐가 있어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인 거 해가지고 다 일일이 해봐서 이제 그 비교해가지고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잡는 거예요. 이게 약간 제가 학교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딱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맥시멀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셋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 맥시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셋이 스팬했을 때 V를 만들어내면은 좋겠죠. 왜요? 그러면은 그 A가 기저가 되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V, 벡터 스페이스 V에서 S라는 सब셋을 뽑았는데, 유한계를 뽑았는데, 걔가 스팬했을 때 V를 제너레이트 하면은, 그러면은 S 안에 기저가 반드시 존재한다. 라는 말을 보이고 싶은데, 그래서 S에서 맥시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셋 A라는 부분 집합을 잡았을 때, 얘가 기저라는 사실을 보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하고 싶은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잡자라고 해서 한번 뽑은 거예요. 이렇게 뭔가 뽑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클레임인 거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스팬, 스팬 했을 때 V를 만들어내면은 그런 기저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이걸 클레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클레임을 하기 위해서 귀류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맥시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어떤 셋이 스팬을 해도 V를 만들지 못한다. 네. 그러면은, 뭐지? 네. 그 सब셋으로 한번 이렇게 잡아요. 그래,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그 기류법을 한번 사용해 보죠. 그래서 만약에 S 안에 어떤 맥시멀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सब셋, S의 सब셋 A를 잡았는데, 걔가 스팬 했을 때 벡터 스페이스를 못 만든다고 해보죠. 기류법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클레임하고 싶어요. 맥시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셋이 스팬했을 때 분명히 벡터 스페이스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그 A가 기저겠죠. 근데 귀류법으로 스팬했을 때 V를 만들지 못한다고 해보는 거예요. 모순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U라는 지금 귀류법으로 뭘 가정했어요? 스팬 A를 했을 때 벡터 스페이스를 만들지 못한다고 가정을 했어요. 반대로. 그 말인즉슨 뭐죠? 스팬을 했는데 그 스팬 지금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 안에는 들어가는데 벡터 스페이스 안에는 들어가는데 스팬으로 만들지 못하는 벡터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가정의 말 자체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제가 이거 사실 저번 주에 다룬 이야기이긴 한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인즉슨 뭐랑 동치냐? 그 아래에 있는 이 말과 동치가 돼요. 이 말과 왜 동치냐? 제가 밑에 써놓은 렘마랑 코롤러리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렘마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어떤 리니얼 인디펜던트 한 S라는 셋이 있고 물론 여기서는 이제 S는 벡터 스페이스의 सब셋이에요. 그리고 S가 같지 않는 U가 있어요. 그 어떤 두 개를 합집합했을 때 그 두 개를 합집합했을 때 리니얼리 디펜던트가 된다는 말은 뭐랑 동치냐? U를 S를 스팬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과 동치다라는 사실을 저번 주에 보였어요. 이 말인즉슨 이 말은 이제 그 뒤집으면 뭐가 되죠?
리니얼리 디펜던트이면은 코롤러리로 설명이 가능하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면은 스패너스로 만들 수 없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를 갖고 와서 이걸로 갖고 온 거예요, 지금. 보죠. 얘 어디 있어요? 여기 위에 있죠? 이거. 이 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저 코롤러리를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가정에서 뭐라 했어요? A는 맥시멀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 그랬죠. 근데 지금 A 합집합 U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 했어요. 그러면은 A가 맥시멀 아니죠. A 합집합 U가 맥시멀이죠. 네, 김민석 선생님. 저 여기서 저 맥시멀의 모순이라는 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네, 저 맥시멀,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그 S의 서브셋 중에 맥시멀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셋이잖아요. 네, 제가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A에다가 U를 합집합한 게 반드시 S의 서브셋 중에 하나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네. 없지 않나요?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A 합집합 저 U 한 저 녀석이 S의 서브셋일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S요? 네, 아, 그러니까 저 아, A 합집합 U라는 게 네네네. 라지 V의 서브셋인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저 U라는 게 V에서 뽑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S에 안 들어있는 V, 그러니까 V가 S보다 큰 거니까 네네. S에 안 들어있는 어떤 V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 U라는 게, 저 U라는 게 만약에 S에 없는 애예요. 집합 네네. S에. 네네네. 그러면 A랑 U랑 합집합한 건 S의 서브셋이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은 저 녀석은 더 이상 S의 서브셋이 아니니까 A라는 게 그러니까 맥시말의 모순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혹시 제가 좀 말을 좀 떠듬떠듬 했는데 혹시 음, 네, 어떤 점이 제가 이해됐어요. 이해가 안 되는지. 네, 네네. 네. U가 S에 있으리란 보장이 없는데. 네네, 그쵸. 아, 그쵸. 그러면은 네네. 네, 아, 그러면은, 음, 저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틀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증명을 해보죠. 어, 그러면은, 같이 이걸 버리고, 어, 이렇게 말을 해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경우를 왜 생각하냐?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리니얼리 디펜던트를 따져보고, 잠시만요. 잘못, 여기 하나를 뺐네요. 그, 네, 이런 리니얼 컨비네이션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얘는, 어, 어떤 A와 U로 스팬을 한, 스팬이라기보다는 리니얼 컨비네이션을 한 경우인 거죠. 그랬을 때,
어,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 U A 제로가 분명히 0은 아니겠죠. 만약에 A 제로가 0이겠죠. 0이 아니라면은 얘네들을 옆 오른쪽으로 넘겨서 그 스팬할 수가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만약에 A0가 0이 아니라면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A0가 0이 아니라고 하면은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이거에 역원을 곱하게 되면은 U는 뭐 A0 마이너스 1에 뭐 마이너스 A1 U1 V1 땡땡땡 AM VN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 정의의 위배가 되죠. 그러니까 A0는 분명히 0이어야 해요.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죠. 그 상태에서 어 A 지금 V A라는 집합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고 했으니까 A1부터 AN까지도 다 0이 어 0이어야겠죠? 그쵸? 0이어야 되죠. 얘가 여기서 A0는 0이라 그랬으니까 얘 0으로 사라지고 그럼 얘만 남는데 얘의 자체는 지금 뭘 리니얼 컨비네이션 한 거냐면은 그 V1 VN 그러니까 A를 지금 컨비네이션 한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게 다 0이 되어야 되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뭘 얻어낼 수 있냐? 그러니까 A 합집합 U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죠. 괜찮나요? 이 사실로부터. 왜냐면 여기 있는 코에피션트가 다 0이니까. 그러면은 어, 여기서 이 말을 포함해야겠네요. 이 말을 포함해야겠네. U 어떤 U냐? 어떤 U냐? S에 있는 U라고 해야겠네요. 말을 이렇게 해야겠네요. 원소니까 이렇게 해야겠네요. 말을. 그러면은 이제 좀 네, 이해천 선생님. 네, 말씀 끝나시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그 지금 이제 저 노트에서 U가 S의 원소이라면은 이제 모순이라는 거를 이제 확실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맥시멀리티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그 U를 S에서부터 잡아올 수 있다는 걸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냐면요. 그 집합 S가 V를 스팬하니까 어, 그 스팬 오브 A에 들어있지 않은 어떤 벡터를 하나 잡았을 때 그 벡터는 S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될 건데요. 그 S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한 벡터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1차 결합에 등장하는 벡터 리스트 중에서는
반드시 A에 없는 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다시 말해볼게요. 천천히 말해볼게요. 네네. 이게 그 기류법으로 저렇게 이제 스팬 오브 A가 V랑 다르다고 하면 그 V에 속하지만 어, 스팬 오브 A에는 속하지 않는 벡터 뭐 하나 잡을 수 있겠죠? 제가 여기 잠시만요. 여기 한번 써볼게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써놓으신 걸 살리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스팬 오브 A하고 V하고 다르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이제 V에 속하면서 스팬 오브 A, 네, 스팬 오브 V가 아니고 스팬 오브 A에 속하지 않는 벡터가 하나 있겠죠? 이걸 유라 할까요? 뭐, 저기 U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U 말고 뭐 W 할까요? 아무거나. 그래서, 예. 그런데 W는 S의 1차 결합으로 쓸 수 있잖아요? W는 S의 1차 결합으로요? 예, 왜냐하면 S의 그 S로 스팬한 게 V니까. 이 조건이요? 어디 말씀?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거 말고. 그, 처음부터 그 S가 아, 스팽 셋으로 가정했잖아요. 예. 네네네. 음, 네네. 그래서 W는 근데 여기 선생님 여기 써주시는 거 새로 쓰기 시작해 주신 부분 제일 첫 부분에 스팬 오브 A로 바꿔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오타가 있습니다. 아, 예, 예. 이제 이렇게 두면 저 W를 S의 1차 결합으로 이제 쓸 수 있다라는 말인데 이제 W를 S의 1차 결합으로 썼을 때 그 1차 결합에 등장하는 그 S의 멤버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뭐 V1부터 Vn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고 그냥 어쨌든 S의 원소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근데 그 중에서는 그 A의 원소가 아닌 게 반드시 있어야겠죠. A의 원소들로만 1차 결합을 해서 W를 나타냈다면 W가 스팬 오브 A에 없다라는 말에 위배되니까요. 한 번 더 말씀드려보면 지금 이제 쓴 W를 1차 결합으로 표현한 식에 있는 저 우변에 있는 벡터들 중에는 A에 안 들어있는 애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A에 안 들어있는 애가 있어요?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전부 다 A의 원소들만 있다면 그건 W를 스팬 오브 A에 속한다는 말이 되는 거니까. 아, 네. 거기서 모순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그 U를 처음부터 S에서 잡아올 수 있는 거죠. 아,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증명을 살리려고 어, S에 들어있지만 스팬 오브 A에 안 들어있는 U를 잡을 수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마지막 줄에 써주신 W 이퀄 1차 결합골에서 우변에 나타나 있는 그 벡터들 멤버는 전부 다 S의 원소인데 그 중에서 A의 원소가 아닌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 때문에? 그쵸. 예, 맞아요. 아, 예. A의 원소의 1차 결합으로 W를 표현하면 안 되죠. 음, 어, 그런데 이제 S의 1차 결합으로 W를 표현한다고는 돼 있으니까 예, 반드시 A에 없는 멤버 중에 하나가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 이해가 됐습니다. 예, 예. 혹시 다른 분들도 이해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네요. 이 말에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이해찬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은, 음,
얘로 이걸 갖고 올 수 있고, 그리고 이거에 따르면은 이제 그 어떤 그 스팬이 안 된다는 거니까, 저걸로 스팬이 안 된다는 거니까 분명히 뭔가 그 V1부터 VN이 아닌 다른 네. 놈에 있어야 된다. S에 속하고 있는 뭐 V0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쵸,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A V0 뭐 땡땡땡 해서 뭐 A 뭐 V I라고 하면 그러니까 J라고 해야겠네. VJ 뭐 이런 느낌이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얘가 있으니까 예. 근데, 얘를 예. 근데 V0를 생각해보면, V0는 일단 S의 원소인데, 어? S의 원소인데, V0를 뭐냐, A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죠. 네, 맞네요. 네. 그렇군. 그래서 저 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살렸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까 그 김민석 선생님께서 이제 지적해주신 그 거를 찾은 과정이었어요. 방금 그 그러니까 S 안에서 A를 뽑았는데 A가 아니면서 S에 들어있는 U를 만드는 과정을 먼저 채택을 이제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방금 논지에서 말했던 그 뭐 이런 거를 찾을 수 있으니까, 이 어떤 코이피션트의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더 큰 A가 맥시멀하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그거를 포함하는 어떤 A 집합 U를 찾았으니까 그 맥시멀의 어떤 가정의 위배가 모순이 생겨서 그 어떤 정리가 이제 증명이 되는 걸 한번 보여봤습니다. 예, 약간만 조금만 더 약간 찝찝한 부분을 마저 해소하자면 저 V0가 반드시 스팬 오브 A에 없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제일 마지막 줄에 이제 저 V0가 S에는 들어있지만 그 A의 스팬에는 V0가 없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조금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실은 V0는 있을 수도 있는데 저기 1차 결합에 등장하는 것들이 전부 다 스팬 오브 A에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스팬 오브 A에 안 들어있는 V0 하나 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V0는 A에 안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스팬 오브 A에 안 들어가는 그런 V0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스팬 오브 A에 V가 반드시 안 들어간다? V0. V0가요? 네네. 스팬 오브 A예요? 네네. 당연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게 필요한가요? 그 말이? 왜냐하면 예컨대 그러니까 저 W를 표현한 1차 결합은 S가 1차 독립이라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막 별의별 형태가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그 V0하고 V1이 뭐 스칼라 2배 정도 차이 나는 거였다면 그러면 이제 어쨌든 다른 벡터, 서로 다른 벡터니까 다른 멤버로 있지만 하지만 얘는 스팬 오브 A에 들어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전부 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전부 다 그렇게 스팬 오브 A에 다 들어가는 거였다면 처음부터 W가 스팬 오브 A에 들어가는 게 돼버리니까 스팬 오브 A 안에 W가 안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스팬 오브 A에 안 들어가는 멤버가 적어도 하나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맞아요. 음, 아, 그러니까 V0가 A에 안 들어있는 애라고 해서 V0가 A의 스팬에 안 들어있다고는 그냥 말할 수는 없는데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음, 그러네요. 저런 게 있다라고 말해야지 처음부터 그냥 V0가 A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스팬 오브 A에 다짜고짜 없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이 말도 빼면은 안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냥 결국에 저희가 보인 거는 그 어떤 스팬 하는 집합이 있으면 거기 안에 기저가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저의 개수에 따른 차원의 얘기인데요. 이거는 뭐 그 책에 뭐 어떤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스탠다드한 뭐 방법이 있는데 좀 간단하게 조금 그냥 축약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어떤 기저가 두 개가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뭐 베타가 있고 베타 프라임이 있고 만약에 이제 그 기저의 개수를 이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얘를 뭐 m개라고 하고 그리고 베타 프라임을 뭐 n개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정의에 따라서 그 얘도 얘네 둘은 그 다 맥시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거든요. 인디펜던트 셋들이거든요. 이 말 자체가 이제 그 이게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뭔 얘기를 할 수 있냐? 그 맥시멀이기 때문에 그 이제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한다. 왜냐하면은 얘는 이제 맥시멀이기도 하지만 얘는 이제 그러니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란 말을 강조하고 얘는 이제 맥시멀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맥시멀리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는 말을 강조해서 얘가 맥시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니까 어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갖고 와도 개수가 적고 그 논리를 똑같이 반복해서 여기서도 얘를 이번엔 맥시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는 걸 강점에 주안을 두고 얘도 여기 그냥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맥시멀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 그래서 지금 얘 그 베타가 m이고 여기서는 베타 프라임은 n이니까 뭐 이렇게 돼서 이거이고 이거이면은 m과 n은 같다라는 논리를 썼거든요. 좀 간단하게. 네, 이승진 선생님. 저 혹시 저 만약에 그 베타랑 베타 프라임이 지금 비교가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무조건 비교 가능하다라는 법은 없잖아요. 포셋이니까. 그쵸. 네네네. 네, 그렇게 되면 이 개수가 좀, 이게 그러니까 같은 체인 안에 있다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런 케이스라면 그게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식의 접근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체인에서는 이제 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그 무한 차원에 대한 얘기는 일단은 뺄게요. 그 유한 차원이니까 개수는 일일이 셀 수 있잖아요. 개수 일일이 셀 수 있고 그 맥시멀은 항상 이제 개수가 가장 많은 거니까 개수의 관점에서는 네, 강서원 선생님. 저도 같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차원이라는 단어를 정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차원을 정의하기 위해서 지금 베타와 베타 프라임이 같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차원이라는 개념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하려면은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베타랑 베타 프라임은 완전히 다르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R2나 R3의 기저를 전혀 다르게 잡을 수 있듯이 표준 기저를 잡을 수도 있고 아예 엉뚱하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차원에 상관없이 심지어 베타랑 베타 프라임이 같은 체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부등식이 만족한다는 거를 어떻게 보이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일단 다른 선생님 말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찬 선생님. 아,
예, 여기 그러니까 기저의 정의에는 생성과 1차 독립만 있는 거니까 이제 기저가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셋 중에서 맥시멀한 거다라는 말을 조금 잘 해명해야 되는 것 같고 아까 다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예컨대 이제 프리드버그 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기술이 돼 있냐면 그 어, 그러니까 어떤 벡터 스페이스가 예컨대 뭐 m개의 벡터로 생성이 됐다면 그 벡터 공간에 있는 1차 독립인 셋의 사이즈가 m 이하여야 된다라는 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성원의 개수보다 1차 독립의 원소의 개수는 절대 많을 수 없다라는 걸 보였으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뭐 맥시멀이라는 말 안 하더라도 저 카디널리티 두 개 비교는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우변이 생성원으로 보고 좌변을 뭐 1차 독립인 셋으로 보면 되니까. 그래서 유한천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정확히 그 말씀해주신 부분을 약간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이제 쓴 거거든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제 좀 이 말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정리를 하나 그냥 이용해 볼게요. 그래서 정리를 하나 이용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리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대체 정리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대체 정리라고 나와 있고 프리드버그 책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고 거기서 이제 뭔 얘기를 하냐? 만약에 그 아까 저희가 뭔 얘기했죠? 그 어떤 सब셋이 있어요. 근데 그 सब셋이 스팬 V를 제너레이트 해요. 그리고 그, 그 S의 개수를 M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어 그 만약에 어떤 모든 어떤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सब셋 L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그러면은 그 뭐가 만족하냐면은 그 S보다 이 사실이 알려져 있어요.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그 베이시스를 두 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베타와 베타 프라임.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먼저 베타를 대입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어떤 베타가 있는데 스팬 했더니 V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베타의 개수가 M이다. 그러면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베타 프라임도 있으니까 베타 프라임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정리에 의해서 베타 프라임의 개수는 뭐 이렇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수학적 귀납법으로 보이긴 하는데 약간 음, 그 이야기는 좀 그냥 수학적 귀납법이라서 일단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논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로 또 뭔 얘기를 할 수 있냐? 베타 프라임을 갖고 또 와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를 n이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거니까 여기 이건 빼야겠다. 그 베, 어, 이런 경우니까 그러면 뭐가 돼요? 이 이야기가 가능해지겠죠. 첫 번째 경우는 지금 여기 S에다가 베타 프라임을 집어넣고 L에다가 반대죠. 베타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베타 프라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베타 프라임이고 여기는 베타가 되겠죠.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다 베타 프라임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베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베타, 베타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 있어서
동시에 쓸 수 있어서 둘은 그러면은 둘을 이제 비교 가능으로서 어떤 그 실수니까 사실 개수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자연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 같다. 뭐 정확히는 아마 이 논리를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리를 먼저 일단 밝혀놓고 그 정리해서 왔다 갔다 두 번 쓰면은 된다. 라는 이야기로서 이게 정확히 책에 그 어떤 정리냐면요. 그 60, 그러니까 한글판 번역판 63페이지 1.10에 있는 리플레이스먼트 티어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 1.10 챕터 1.6에 뭐 거기에 있는 혹시 참고하시라고 네 김민석 선생님. 저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바로 요겁니다. 요게 그 구글에서는 슈타이니츠 익스체인지 렘마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게 딱 요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프리드포그 책에 있다고. 네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좀 그 표현이 다른가 보네요. 슈타인리츠 뭐 익스체인지 렘마, 그냥 이름만 다른 것 같고 그 안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 자체는 아마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떤 그 네 이승진 선생님. 네, 그래서 근데 이 정리를 쓰면 그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는 납득이 되는데, 아까 전에 그 카디널리티하고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셋을 패밀리로 줬을 때, 거기에 셋 인클루션을 관계로 줬을 경우에는, 그게 카디널리티가 이제 얘네 둘이는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더 크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 강의에서도 그 렉처 그 비디오에서도 보니까 이제 바이젝션 한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그 체인 안으로 옮겨준 다음에 비교가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궁금했어서 네,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저도 남겨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그래서 그때 거기서는 베타랑 베타 프라임 두 개에 이제 둘 다 기저라고 했을 때, 만약에 베타 프라임의 그 카디널리티가 베타보다 더 크다고 하면 이제 그 그쪽 베타 프라임에 있는 체인으로 그 단사 함수를 만들어서 옮겨주고 그러면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F 베타라는 게 그 베타 프라임에 속하게 돼서 순서 관계상 포함이 돼서 이제 둘 다 기절하는 게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이렇게 함수로서 이렇게 넘겨준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순서가 이미 주어져 있는데 이게 단순히 같다고만 해가지고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부분이 좀 의문이었습니다. 음, 아마 다른 분들도 좀 쉽사리 이해하시신, 네. 비슷한 공통, 비슷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보편적인 것 같아요. 되게. 그렇군요. 우선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돼서, 지금 당장 내가 이해할 수 없나? 그러니까 배경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뭔가 좀, 하나하나가 좀 되게 버, 버벅이면서 좀 생각하게 되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코멘트 해주실 선생님 계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무한 차원에 대해서도 이제 성립하는 사실로서 무한 차원에 대해서도 작동할 만한 어떤 증명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비자명해 보일 것 같고요. 아주 증명이 이제 좀 복잡하게 되고 정교한 어떤 이야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유한 차원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 어떤 아까 그 결과적으로 뭐 대체 정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크게 어렵지 않은 논의로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조건희 교수님도 사용대수학에서 유한 차원인 경우에만 증명하겠습니다 해놓고 사실 유한 차원에 대한 증명을 안 보여주신 채로 살짝 이렇게 그냥 살짝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는 걸로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제 무한 차원에 대한 증명은 저는 이제 여기 보니까 조금 찾아보니까 그 스테이스 체인지에 조금 나와 있긴 한데 어, 네. 약간은 그냥 이제 영상에서는 집합론적으로 똑같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말로는 좀 안 퉁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충 말하고 넘어가는 거는 유한 차원인 거를 가정하고 얘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넘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스테이스 체인지 찾은 거는 한번 네, 드릴게요. 그 채팅창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조금 읽어보면 이제 약간 노테이션이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증명 같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두 개는 그 혹시 그 아까 그 어디였죠? 아, 그 김민석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네, 강선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그 링크 하나랑요, 위키피디아 링크 하나랑 그 방금 이해찬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링크는 제가 두 개 해놨으니까 그 따로 슬랙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꼭 그 제가 방금 공유드린 내용은 그, 그 내용에서는 약간의 집합론적인 이제 그 뭐랄까 사실을 좀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집합 B의 카디널리티만큼의 합집합을 유한집합으로서 그만큼 합집하면 그 전체의 카디널리티도 그냥 어, 그 집합 B의 카디널리티와 같다라는 사실 써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이제 집합론에서 증명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 프리드버그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그 벡터 공간 V가 무한집합인 기저를 포함한다고 가정하면은 V의 모든 기저는 무한집합이며 같은 개수의 카티널리티로 이루어져 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하면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책에. 유추하면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학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건가요? 네, 유추하라고 돼 있네요. 그 당장은 다루지 않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아마 그 저기 채널지기 교수님께서 얘기하는 네. 지하
지하 101층 뭐 그런 느낌인가요? 이게? 아닌가? 뭐 할 수, 특이하지만, 음, 네, 그렇군요. 필드버그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 네. 그게 혹시 원서로 보시나요? 예, 지금 갖고 있는 게 원서밖에 없어서. 아, 그 1장 챕터 1.7 맨 마지막 챕터인 네. 것 같아요. 거기 아, 이제 그 이제 1.7에 맨 마지막 내용 보면은 이제 어 그 마지막 이제 따름 정리 코롤러리가 하나 있고 연습 문제 바로 위에 이제 뭐 리플레이스먼트 티어럼과 뭐 코롤러리 1을 무한 차원으로 이제 유추하면은 그냥 뭐 다음에 무한 차원도 생각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레퍼런스도 달려 있는 것 같네요. 이거 아, 봐라 이렇게 적혀 있네요. 앱스트랙 알제브라 렉처 노트 어, 그러네요. 네. 제이슨이라는 분이 쓴 거 책을 읽어봐라 이렇게 써 있네요. 예, 예. 그 리니얼 알제브라 뭐 다음 문헌에서 확인하자 돼 있네요. 그렇게 나와 있긴 하네요. 네. 또 우선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